자, 마지막 단원이네. 어우, 끝이네, 이제 드디어. 자,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는데, 모집단과 표본. 자, 일단 모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조사하려는 집단,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얘기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라는 게 원래 그거잖아. 자료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과목이 통계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자료 조사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조사하려는 그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전수조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표본조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대충 알 것 같지. 전수조사는 뭐 하는 거야? 다 조사하는 거야. 말 그대로. 너네 그냥 학교에서 신체검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전부 다 하지. 그제? 그런 게 전수조사. 그 다음 표본조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표본을 떼어내서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본만 가지고 요것만 떼내서, 일부를 떼내서 요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만 가지고 조사를 해서 전체를 예측하는 거. 그런 걸 표본조사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확도는 전수조사가 확실히 정확하겠지, 얘가. 그지? 아무래도 얘는 표본만 떼어내서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잖아, 예측이라는 건. 맞지? 그러니까 정확한 건 전수조사가 정확한데, 근데 이 전수조사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좋긴 한데, 모든 그 자료들을 다 전수조사를 하면 좋긴 한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표본조사라는 그런 대안을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예시가 되게 많은데, 그냥 요 위에 지금 위에 있는 요 형광등 있잖아. 이 형광등이 LED이긴 한데, 요 LED, 그러니까 내가 LED를 만드는 그 공장의 사장이라고 해볼게. 공장의 사장이야. 그래서 한 달에 LED를 한 1억 개를 만든다고 쳐보자. 1억 개 정도를 만들어. 그러면 내가 만든 그 제품의 그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잖아. 몇 시간 정도 키워야, 그러니까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뭐 전력은 얼마나 소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 달에 만든 1억 개를 전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생각해봐. 이걸 다 켜봤어. 1억 개를. 그리고 나서, 그치? 1억 개를 다 켜보고 조사를 다 했어. 그럼 당연히 1억 개 그 제품을 조사를 다 했으니까 자료는 충분하지. 근데 문제는 내가 다음 달에 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1억 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갖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또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1억 개를 또 만들고 뭐 할 거 아니야. 근데 1억 개를 가지고 전부 다 조사하는데 써버렸어. 그럼 나는 당연히 망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전수조사가 좀 불가능하겠지. 아무래도, 그지? 돈이 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전수조사가 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보통 소모품 같은 거 있지, 소모품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가 좀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표본만 떼어내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보통 예측을 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과자가 몇 그램 들었는지를 다 하나씩 다 뜯어볼 수는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몇 개만 뽑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표본조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거야. 알았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 다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그 평균 내고 뭐 분산, 표준편차 이런 거 구하면 되니까. 그지? 딱히 공부할 건 없어. 표본조사를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이 표본을 띄어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전체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표본을 떼어낼 때도 그냥 떼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표본을 이제 몇 개를 이제 추출을 할 때 임의 추출이라는 말을 써.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랜덤으로 뽑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LED, 그지? LED 사장이라고 했을 때 1억 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한 100개만 뽑아서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 근데 내가 이제 사장이다 보니까
대충 제품 살짝 보면 이건 좀 잘 나왔네, 이건 좀 잘 안 나왔네, 대충 보일 수 있잖아. 거기서 잘 나온 것만 뽑아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지. 객관적이지 않잖아. 그지? 좋은 것만 뽑아서 하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눈 가리고 아무거나 이게 100개 이렇게 뽑았단 얘기야. 임의 추출. 랜덤으로 뽑았다고. 이해하지? 그래서 보통 임의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복원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랜덤하게 뽑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그런 거 있지. 복원 추출을 저번에 내가 한번 설명을 하긴 했을 텐데,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숫자 3개가 있어. 어떤 주머니에. 그러니까 1, 2, 3이 적혀 있는 공 3개가 있다고 해볼게. 주머니에. 그럼 여기서 내가 두 개를 뽑을 거야. 딱 공 2개를 뽑을 건데, 그걸 내가 복원 추출로 뽑는다고 생각해볼게. 복원 추출로.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 뽑았어. 그 숫자 확인했어. 1이 나왔어. 그리고 이걸 다시 복원시킨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뽑는 거지. 그런 게 복원 추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을까? 내가 여기서 2개를 뽑을 거야. 공 2개를 뽑을 건데, 복원 추출로 뽑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한 번에 2개를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해갖고 2개를 뽑는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를 뽑아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을 했어. 만약에 1번이 적힌 공이 나왔다고 해볼게.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이걸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가. 그리고 다시 또 섞어서 뽑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1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비복원 추출은 뭐겠어요, 그러면? 비복원 추출은 하나 뽑고 뽑은 거 다시 넣어, 안 넣어? 안 넣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 또 뽑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비복원 추출은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지? 차이가 좀 있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임의 추출이다 라고 하면은 랜덤으로 뽑는데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상황에서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의 가지수는 당연히 좀 다르겠지, 그지? 왜냐면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하나 뽑고 다시 복원을 시킨 다음에 또 하나 뽑는다고 하면 가지수가 3 곱하기 3가지에서 9가지가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비복원 추출로 내가 여기서 하나씩 뽑으면 돼. 그럼 하나 뽑고 안 넣고 또 하나 뽑잖아. 그러면 그건 3 곱하기 2가지니까 6가지로 해서 당연히 가지수가 좀 다르겠지. 됐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표본을 뽑는다고 했을 때 뽑는 방법은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해주면 돼. 기본적으로.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뽑는 방법은 지금 복원이랑 비복원 2개 있는데, 보통 복원 추출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임의 추출이라는 말은 그냥 복원 추출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체를 대충 예측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예측을 했을 때 이 모집단에서의 그 평균을 뭐라고 할 거냐면 모평균이라고 할 거야. 모평균. 이건 기본적인 그냥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M이라는 기호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하겠지. 모표준 편차. 그래서 기호로는 그냥 시그마를 사용해 주면 돼. 됐지? 그냥 기본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표본을 뽑아내서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도 마찬가지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나오는 그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야. 이름은 되게 간단하지. 모집단에서의 평균은 모평균이고 표본에서의 평균은 표본평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고, 이건 기호로 우리가 뭐라 쓸 거냐면 X바라는 걸 쓸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요 표본에서의 분산이 있어. 표본 분산이라고 해. 요거는 S의 제곱으로 쓸 거고, 요 표본에서의 표준 편차는 당연히 표준 편차라고 하겠지. 기호로는 S를 쓸 거야. 됐어? 기본적인 용어. 어렵지 않지?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모집단에 1, 2, 3, 4까지 해볼까? 1, 2, 3, 4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4개 있다고 해볼게. 아니야, 1, 2, 3 하지 말자. 2, 4, 6으로 할게. 2, 4, 6 3개. 좀 많이 하면 또 시간 걸리니까 2, 4, 6이 적혀있는 공이 3개 있다고 해볼게. 됐어? 자, 여기서 나는
이것도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봐. 요거 잠깐 얘기할게.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낼 때, 끄집어내는 개수 있잖아, 개수. 만약에 모집단이 총 이 자료가 1억 개가 있고, 내가 여기서 100개를 뽑았다라고, 표본으로 100개를 뽑았다라고 하면, 이 개수, 100개라는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할 거야. 표본의 크기. 그래서 기호로는 n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표본의 크기 몇 개 뽑았냐 이런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몇 개 뽑았다는 얘기야? 2개 뽑았다는 얘기야. 맞지? 2개. 자,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로 2개를 뽑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 추출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2개를 뽑았고 랜덤하게 뽑았는데 복원 추출로 뽑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뽑았어. 그럼 그런 표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아까 대충 했을 때는 가지수가 3 곱하기 3가지, 복원 추출이니까 3 곱하기 3가지로 해서 총 9가지의 표본이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중에 그냥 하나의 표본을 그냥 내가 2하고 6이 뽑힌 표본이라고 생각해 볼게. 됐어? 크기가 2인 표본. 그치? 요거 하나 더 있어. 9개 중에 그냥 하나야. 맞지? 그럼 여기서의 표본 평균은 뭐야? 표본 평균. 요거 평균. 얼마야? 4.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더한 다음에, 개수가 2니까 2로 나눠주면 4 이렇게 쓸 수 있지. 요게 표본 평균이야. 됐지? 그 다음에 표본 분산. 분산이라는 건 원래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맞지? 그럼 편차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 뺀 거 2 빼기 4 이게 편차, 이거의 제곱. 맞지? 그 다음에 6 빼기 4의 제곱 나누기 얼마? 2가 되겠지.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그지? 이게 편차의 제곱이고 이걸 가지고 평균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계산해보면 뭐 나와? 4 더하기 4에다가 2 나누면 4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4인데 근데 잘 봐. 당연히 이것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의 개수, 자료의 개수로 나눠줄 거 아니야, 원래. 그치? 평균은 원래 그렇게 하잖아. 근데 얘는 좀 특이해. 얘는 특이하게, 요거를 n-1개로 나누는 게 좀 더 정확하다라고 수학자들이 밝혀냈어. n개로 나누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본이 2개잖아.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잖아. 2개 뽑았잖아. 근데 2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보다 2 빼기 1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분산에 정확하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밝혀냈어. 그래서 얘만 좀 특이해. 이거 외워야 돼. 알았지? 뭐 솔직히 나오진 않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나왔을 때 너네가 100% 틀리겠지. 왜냐면 보통 평균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이제 나누기 개수로 할 거 아니야. 근데 개수에서 하나를 뺀 걸로 나눠야 정확하다라는 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그냥 외워두고 있으면 좋겠지. 맞지? 솔직히 나오지는 않거든,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맞지? 그래서 n이 아니라 n-1로 나눠야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겠지. 그래서 2루트 2가 이제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냥 똑같이 하면 돼. 표본 뽑은 다음에 평균 구하는 거 그냥 이 숫자 더해서 이제 개수로 나눠서 평균 구하고, 분산만 조금 다르고. 맞지? 편차의 제곱이 평균인데 나눠줄 때 개수에서 하나 뺀 걸로 나눠야 정확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됐지? 오케이. 자, 요게 이제 표본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여기 공식이 나와 있지. 여기서도 지금 S제곱이 분산, 표본 분산인데 n으로 나누고 있지 않지. 뭘로 나누고 있어? n-1로 나누고 있잖아. 개수는 n개인데. 그지? 그래서 요거 조금 특이하다라는 거, 요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볼까? 그냥 간단하게 볼게. 진짜 간단하게. 자, 여기 1, 2, 3, 4, 5, 6이 각각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한대. 그러면은 몇 개를 뽑겠다는 얘기지? 3개를 뽑겠다는 얘기야. 그지? 자, 이때 다음을 구하라 왔지?
자, 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냐면 6의 세제곱이지. 그지? 처음에 하나 뽑을 때 6가지가 나오겠지. 그지?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6가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또 6가지 중에 하나. 그지?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복 순열로 생각하는 거지. 6파이 3으로. 되지? 그 다음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한 장씩 뽑는 경우는 뭐겠어? 6 곱하기? 그치. 6p3이지. 6 곱하기 5 곱하기 4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로 카드를 동시에 뽑는 경우는 동시에 3개를 뽑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그치. 6c3이겠지. 이해하지? 구분할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 임의 추출이라고 하면 요걸로 생각하면 돼. 알았지? 중복 순열로.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잠깐 볼까? 자, 모집단이 3, 4, 5야. 3, 4, 5. 요렇게 3개가 있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을 한대. 그치? 임의 추출 그리고 복원 추출. 맞지? 임의 복원 추출. 그러면 일단 2개 뽑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2개를 뽑아. 표본에서 이제 2개를 딱 뽑아갖고, 그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p의 x바가 4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x바가 4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4일 확률. 그치? 그걸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이 복원 추출로 이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이 몇 개가 있지? 3의 제곱개 있지, 그지? 3가지 이렇게. 그래서 9개 있겠지. 총 9가지. 그 중에서 표본 평균이 4인 경우는 2개 더해서 뭐가 나왔단 얘기야? 8 나왔단 얘기지, 그지? 더해서 8 나오는 거 뭐 있어? 3, 5, 또 4, 4, 또 5, 3도 있어. 너네가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3, 5, 5, 3 이거. 다른 거야 이거. 아까 내가 중복 순열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순서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알았지? 무조건. 여기서 실수를 좀 하면 안 된다. 요거 빼먹으면 안 돼. 그지? 그럼 몇 개란 얘기야? 9분의 3개 있지. 3개. 더해서 8 되는 거. 그래서 확률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지? 그치?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방금 했던 그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x바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x바에 대한 분포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봐봐. 모집단이 1, 3, 5, 7 4개 있잖아. 안에 있는 그 개수가 4개잖아. 여기서 내가 지금 얘가 뭐라 했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데 그것도 이제 임의로 복원 추출한다며. 그럼 중복 순열로 뽑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몇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표본은? 4에 2개 뽑았으니까. 4에 제곱까지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총 16개의 표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16개의 표본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각각의 표본에 대한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포를 그거에 대한 분포를 표로 만든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에 대한 분포를 표로 만든 게.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 자체의 문제가 잘 나오긴 하는구나. 오케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이거를. 이거보다 좀 뒤에 걸 더 많이 하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총 16개인데 그거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지금 얘가 1, 3, 5, 7 이렇게 4개 있잖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크기가 2인 표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를 좀 그려주면 돼. 표를. 그러니까 x바의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찾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다 표를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걸 x바로 생각을 하는 거지. 요거를. 자, 그럼 여기가 얼마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니까 1이지. 그치? 얘는 2, 3, 4. 맞지?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다음 얘는 2, 3, 4, 5. 3, 4, 5, 6. 맞지? 12를 2로 나누니까. 그 다음에 4, 5, 6, 7.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이게 이제 x바가 될 수 있는 애들이 1, 2, 3, 4, 5, 6, 7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7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이산확률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x바 자체가. 그래서 이걸로 표를 만들어 준 거지. 그래서 1 나올 확률은 전체 16개 중에 뭐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16분의 1인 거야. 이해하지?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지. 그럼 A는 얼마야? 16분의 3이지. 그치? 3개 있으니까. 그 다음 얘는 얼마야? 16분의 4. 그치? 그 다음에 C는 16분의 2. 이해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지금 내가 한 거는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표본 평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표본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조사해서 우리는 모집단을 예측을 한다고 했잖아. 모평균이나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게 주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이 그건데,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둘의 관계가 좀 있어. 관계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일단 공식이 3개 있어. 이거 외워야 돼. 자, 뭐냐면 첫 번째가 EX 바, 이게 M과 같다는 얘기고, VX 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고,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다라는 공식이 있어. 자, 요거는 일단 다 외워야 돼. 자, 해석을 좀 해보면 말이 좀 이상한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돼. 말이 좀 이상하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 평균이 지금 3번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라고 해석하면 돼.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X바라는 이 표본 평균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아? 아까 내가 예시 들었던 246만 해도 모집단이 246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끄집어낸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표본의 개수가 3의 제곱까지 해서 9가지의 표본이 나올 수 있다 했잖아. 맞지? 복원 추출을 한다고 하면. 맞아? 그럼 9개의 표본이 있으면 당연히 얘네들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얘에 대한 표본 평균이 있을 거고 얘에 대한 표본 평균 이런 것들이 전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전부 모아서 다시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모평균과 같다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럼 이것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건 당연히 VX 바라는 건 X바들이겠지. 그치? 이 9개 마찬가지 각각의 분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전부 모아서 분산을 구해보면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모분산 얘기하는 거고 n은 뭐야? 표본의 크기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시그마 x바는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요 세 공식은 외워주면 되고, 요건 증명이 불가능해. 증명은 지금 우리 고등과정에서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게 성립한다라는 것만 좀 보여주는 편인데, 자, 요걸로 한번 해볼게. 요걸로. 됐어? 자, 요걸로 해볼게. 자, 우리 보통 모집단의 그 확률 변수,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보통 x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2하고 4하고 6 3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을 하나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 그게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2, 4, 6 3개. 그럼 각각의 확률은 다 얼마야? 3분의 1이지. 3개 중에 하나잖아. 맞지? 3분의 1. 이렇게. 됐어? 자, 이게 지금 모집단이야. 얘를 모집단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모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M. 얼마야? 모평균. 곱하고 더하면 되잖아. 얼마야? 3분의 2, 4, 6 다 더하면 얼마야? 12인가? 계산하면 4 나오지. 모평균은 4야. 됐어? 그 다음에 모분산 계산해볼게. 모분산. 얘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제곱 빼면 되지. 그치? x제곱의 평균 4하고 16하고 36이잖아. 그치? 곱하고 더하면 3분의 얼마? 56인가? 맞아? 56에서 평균의 제곱인 16을 빼는 거지. 얼마야 계산하면? 3분의 얼마지? 8? 얘가 48이잖아. 그치? 8, 3분의 8. 됐어? 여기까지만 할게. 어차피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됐지? 자, 일단 모분산과 모평균을 구해놨지. 자, 그럼 요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볼게. 지금 우변을 찾아낸 거야, 우변을. 그럼 좌변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끄집어낸다 해볼게. 크기가 2인 표본. 크기가 2인 표본을 끄집어내면 나올 수 있는 게 총 몇 가지라고? 3의 제곱까지, 9가지 있겠지, 그지? 그럼 거기에서
x바에 대한 분포를 한번 찾아볼게. x바에 대한 분포를. 지금 x바에 대한 분포를 찾는 거야. 그러면 246하고 246 이렇게 3개 있으니까 3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계산해 볼게. 여기 평균 얼마지? 2 맞지? 얘는 3 4 3 4 5 5 6 7이지. 됐어?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x바의 분포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까 그렸던 거 될 수 있는 게 2하고 3하고 4하고 5 6 7까지 있지. 그러네. 미쳤나봐. 2, 3, 4 얼마야? 얘 뭐야? 4, 5, 6이지? 이게 3, 4, 5 아니야? 그러네. 미쳤나봐. 4, 5, 6. 어쩐지, 씨. 그렇지. 그치? 그럼 7은 빼. 저리 가. 이렇게, 예. 됐지. 그럼 얼마야, 확률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이지. 이렇게. 돼서? 자, 여기서 평균 구해볼게. 여기서 평균 구한 게 2x바지. x바의 평균. 맞지? 얼마야? 곱하고 더하면? 9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6이지. 얼마야? 9분의 36? 진짜? 빠르네. 20에 36. 그치? 얼마? 4. 어때? 똑같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저 공식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분산 구해볼게. vx바 4, 9, 16, 25, 36. What the shit? 9분의 얼마? 4 더하기 18 더하기 48 더하기 50 더하기 36 빼기 16 얼마야 이렇게 하면? 22, 70, 120, 156. 그치? 9분의 156. 3분의 약분 가능해. 3분의 52. 그치? 3분의 52.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48. 얼마야? 계산해? 3분의 4 나오지. 3분의 4. 맞아? n분의 시그마 제곱. 그치? 얘가 지금 뭐야?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3분의 8이잖아. 그치? 요거를 표본의 크기가 2니까 2로 나눠주면 3분의 4가 나오지. 얘랑 똑같이. 됐어?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공식 3개를 외워서 이건 그냥 관계식이야. 얘네들과 얘네들의 관계식을 여기 공식으로 우리가 외워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겠다는 얘기야. 맞지? 자, 그리고 요거 잘 보면 요건 잠깐 물론 이따가 다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x바의 이 확률을 잘 보면 이 느낌이 살짝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아? 뭐야? 정규분포랑 같은 거지.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따가 배울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9분의 1, 9분의 1 점점 올라가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지, 그지? 정규분포의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따 다시 할 거긴 해. 그래서 아무튼 요 공식 일단 요거 3개 외워주면 된다. 원래 요거 연습을 좀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할게. 자,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이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자,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나와 있어. 표본 평균의 분포.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분포라기보다는 표본 평균들의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게 이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표본 평균들이잖아. 여러 개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x바가 총 9개의 종류가 9개가 나왔잖아. 근데 그 중에서 겹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지. 맞지? 그래서 얘네들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의 분포. 자, 일단 모평균이 m, 모표집현자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아까 내가 x라고 했지.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라고 할 거야. 여기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거기에서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고. 맞지? 그럼 x가 이 모집단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러면 x바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도 수학자들이 이미 발견을 해낸 거라서 그냥 외우면 돼. 맞지? 근데 이제 x바의 평균, 요거는 여기가 이제 요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쓰면 되겠지. x바의 평균은 m이었지. 2x바가 m이었으니까. 그지? 그 다음 s바의 분산이 뭐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지.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 보통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그거에서 표본을 끄집어낸 x바 표본 평균들 얘네들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두 번째는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규칙도 없어. 그런데도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다는 게 뭐야?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본을 내가 많이 뽑으면 그러면 x바는 x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얘가 충분히 크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뭘로 풀겠다는 얘기야? 정규 분포로 풀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모집단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따르지 않으면 n이 충분히 크게 나올 테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정규 분포로 풀겠다는 얘기지. 됐어? 이러고 이해가면 돼. 그리고 지금 보면 알잖아. x바가 지금 분포가 대충 보면 정규 분포 비스구분이하게 나오지. 그지? 오케이. 문제를 좀 풀고 올게. 요 추정은 문제를 좀 풀고 조금 풀고 그리고 올게. 일단 유형 1번부터 한번 보자. 670번부터.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 쉬워 되게. 거의 정해져 있어 패턴이. 자, 670번 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 n이 2란 얘기야. 이걸 이미 추출을 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2x바의 제곱을 구하래. 자, 이건 당연히 vx바라는 공식에 있겠지. 맞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분산 공식에 x에다가 바만 붙인 거야. 맞지? 요거 그냥 계산하면 돼. 자, vx바가 얼마야? 저거는 지금 저거야. x에 대한 정규 분포지.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m, 얘가 시그마 제곱인 거지. 맞지? 그러면 분산 vx바는 뭐랬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치? 얼마야 그러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얼마? 4. 그치? 맞지? n분의 4. 아주 헷갈려서 그래. 처음엔 2분의 4. 그냥 공식대로 쓰면 돼. 공식대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얘가 시그마 제곱이고 얘 n이잖아. 맞지? 크기가 2인 표본이라 했으니까 n이 2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모집단이잖아. 요거를 따르는 모집단이라 했으니까 얘는 x에 대한 분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x의 평균은 10,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은 4가 되겠지. 2의 제곱. 맞지? 그래서 vx바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2분의 4 해서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얘는 얼마야? 2x바는? 2x바는 m과 같다고 했지. m이 얼만데? 10. 그거 하면 돼. 그럼 2는 x바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10의 제곱 100. 넘기면 얼마야? 100이. 100이야 답이.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74번 잠깐 볼게.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이건 모집단에 대한 표야. x라고 나왔으니까. 그치? 자, 이때 크기가 얼마? 4. 몇 개 뽑았다는 얘기야? 4개 뽑았다는 얘기야. 4개. 맞지? 4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지.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4개를 뽑았다는 얘기야. 보건 추출을 해서. 그러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표본은 그냥 3의 4제곱까지 한 81가지가 나오겠지. 이해하지?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 그러니까 2x바하고 vx바를 구하라는 얘기야. 맞지? 이해하지? 그럼 너네가 이거를 x바의 분포를 찾아서 그 표로 아까처럼 다 만들어서 여기서 평균 분산을 다 구하기가 쉬워 어려워? 되게 어렵지. 왜냐면은 표본 자체가 몇 개 나온다고? 81개 나온다고. 그럼 여기서 표본 평균들 다 구해서 다 쓴 다음에 여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개지랄 해야 되잖아. 그럼 빡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랑 같아? m과 같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모평균이고 얘는 모분산, 얘는 표본의 크기니까 이걸로 구해서 이걸 대체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해하지?
A 얼마야? 4분의 2지. 자, 그럼 모평균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구하는 건 훨씬 쉽잖아, 그지? 얼마야, 모평균은? 4분의, 그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8. 얼마? 2 나오지. 그치. 모평 1, 2야. 그 다음에 분산. 여기서 분산 한번 구해볼게.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구해볼게.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VX랑 같은 거다. 여기 요 M은 EX랑 같은 거고, X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니까. 맞지? 헷갈리면 안 돼. EX, 물론 EX 바랑도 같긴 하겠지. 공식 자체가 EX 바가 M이랑 같은 거니까. 그치? 오케이. 자, 시그마 제곱은 뭐야, 여기서? 분산. 1, 4, 9니까. 계산하면 4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9 빼기 평균 제곱하면 4. 얼마야, 이거? 4분의 18이면 2분의 9인가? 마이너스 2분의 8인가? 얼마지? 2분의 1이겠지. 됐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야. n이 얼마? 4분의 시그마 제곱은 2분의 1. 얼마야? 8분의 1이겠지. 됐어? 이게 끝이야. 2하고 8분의 1이 답이지. 됐지? 자, 다음 77번. 자, 1 2개, 2 3개, 3 2개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대. 표본의 크기 얼마? 표본의 크기 4. 그렇지, 4개 뽑았다 했으니까. 자, 이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하겠대.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야. EX바하고 VX바를 구하래. 마찬가지야. 우리가 또 이걸 표본을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다 X바를 다 구해갖고 표를 다 그린 다음에 거기서 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못해. 그치? 그러니까 우리 모집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지.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1부터 3까지지. 그지? 그리고 확률은 7분의 얼마? 2, 2개니까 7개 중 얘는 7분의 3, 7분의 2 이렇게. 됐어? 여기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평균 얼마야? 평균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7분의 14에서 2겠네. 그치? 평균 2네.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분산 구해볼게. 1, 4, 9 얼마? 7분의 2 더하기 12 더하기 18 마이너스 평균 제곱이니까 4. 얼마야 계산하면? 7분의 32 마이너스 7분의 47에 28이니까 얼마? 7분의 4. 이거는 모분산. 그치?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이 아니지. 표본 평균들의 분산. VX바. 맞지? 얼마야니까? 7분의 4 나누기 4를 해야지. 맞지? 표본의 크기.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래서 4, 4 약분하면 얼마? 7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평균은 2, 분산은 7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하니? 680.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지금 몸무게의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하고, 확률 변수를 x, 몸무게를 x라고 하고, 이게 지금 정규 분포 65,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나와 있지. 이게 모집단이지. 오케이? 이게 모집단. 여기서 몇 명 뽑았대? 25명 뽑았대. 이게 뭐야? 표본의 크기가 되는 거지. 됐어? 25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걸로 평균을 잡았어. 평균 X바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X바가 65 이상, 66 이상일,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64네. 요거 찾아라는 얘기지. 됐어? 이거 풀 때, 문제 풀 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를 좀 하는 게, 여기다 X바, 너네 이거 정규분포 풀 때 너네가 지금 이미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걸 되게 생략을 좀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 좀 찔리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X를 안 쓰는 애들도 있고, N을 안 쓰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귀찮게 그냥 순서상으로, 귀찮아서 순서상으로만 써갖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뒤로 갈수록 점점 X바, 뭐 Y바,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쓰면 되게 헷갈려, 너네. 분명히 실수 있다니? 실수 분명히 한다, 이거. 알았지? 웬만하면 요거까지 다 써야 돼. 알았지? 지금 이걸로 표준화하면 되는데. 안 되지. 얘는 X고 얘는 X바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x바를 만들어야 돼. x바. 아까 잠깐 얘기했지.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거의 표본 평균도 뭐라고 했지? 얘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평균 얼마? 65 똑같지. 2x바가 m이니까 콤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 5잖아. 근데 루트 n도 얼마야? 5잖아. 그럼 5분의 5니까 얼마? 1이지. 1. 이렇게. 됐어? 이걸로 얘를 표준화해야지. 이해하지? 헷갈린다. 이거. 자, 그럼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1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1이겠지. 응, 요거야. 요게 다 하는 얘기야. 얼마야? 0.68이지, 그지? 응.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84번도 잠깐 볼게. 684.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요 확률이 0.0668이래. 이때 n값 구하래. 응, 마찬가지야. n x바의 분포를 찾아보면 평균은 250.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18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이제 표준화하면 되지. 요거를 가지고 x바가 253 이상일 확률, 이거를 얘를 가지고 표준화를 좀 해주면 z가 253에서 250 빼면 3 나누기 루트 n분의 18이잖아. 얘가 0.0668이란 얘기야. 맞아? 그치? 요게 얼마야? 6분의 루트 n이지. 33 까면 6이고 6분의 번분수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요건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되지. 6분의 루트 n이 어디 있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치? 오른쪽에 있어야지. 그치? 여기에 있어야 그래야 확률이 0.5보다 작은 0.0668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요게 얼마란 얘기야? 0.433이란 얘기야. 얼마야 0.433이? 1.5. 얘가 1.5란 얘기지. 됐어? 그럼 루트 n이 얼마? 9겠네. n 얼마야? 81이겠지. 됐니? 별거 없지? 똑같아. 687.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200의 제곱 이렇게. 이건 모집단의 확률 변수지. 그지? 시간이야. 형광등의 그 수명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몇 개 뽑았대? 100개 뽑았대. 맞지? 그럼 x바의 분포를 찾아보면 뭐야? 2000 콤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0의 제곱이지. 10분의 200이니까. 그치? 20의 제곱. 맞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뭘 찾는 거냐면 x바가 k 이하일 확률이 0.08 만족하는 k값 찾는 거야.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해주면 되겠지. z는 k-2000 나누기 얼마? 20. 그치? 얘가 0.08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러면은 어디에 있어야 돼?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치? 왼쪽쯤에 있어야지. 요쯤에. 그치? 그래야 얘가 0.08이 될 수 있고 요만큼은 얼마? 0.42. 0.42 되는 게 누구래? 1.4래. 근데 얘가 음수 쪽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4가 되면 되지. 얘가 마이너스 1.4 되는 k 구하면 되지. 곱하면 얼마? k-2000은? 마이너스 28인가? 그치? 그럼 k 얼마 넘기면 1972가 되겠지. 되냐? 네. 쉬워. 아이, 쉬워. 네, 오케이. 여기 끝이야. 할만하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확률 변수만 조금 덜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 여기. 자, 그리고 자, 마지막이 이제 모평균의 추정인데, 자, 여기 이제 최종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모집단이라는 거에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를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이 표본을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모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일이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풀었던 거, 대표 유형 풀었던 것들은 이거랑 이거의 관계식을 연습한 거야. 연습한 거. 왜냐면은 지금 다 노평균이 얼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뭐 또 할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를 연습한 것 뿐이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평균을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대충 얘를 이제 예측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하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할 거냐면, 처음에 정규분포를 가지고 시작할 건데, 정규분포에서.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시작할 거야. 여기가 이제 Z가 됐는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의 뭐 키를 내가 조사하고 싶어. 키에 대한 평균, 키의 평균을 내가 대충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 키의 평균을 m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키를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그러면 평균이 30 이상 300 이하일 확률을 구해본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100이지. 1이지 1.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키의 평균이 30 이상 300 이하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 그렇지? 당연히 평균은 30cm 이상 3m 이하가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렇지. 근데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 아, 얘네 학교 키의 평균은 한 30cm 이상 3m 이하 정도 될 거다.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 그럼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수치잖아. 맞지? 확률이 반드시 1인 거는 당연히 좋긴 한데, 근데 별로 의미가 없지. 이 범위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범위를 막 엄청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그렇다고 범위를 내가 엄청 줄였어. 그러면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세밀하게 175.1 이상 m은 175.2 이하 요런 확률을 구한다고 쳐봐. 그럼 당연히 얘 같은 경우는 확률이 좀 더 줄겠지. 좀 많이 줄 수 있겠지. 그지?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m이라는 이 평균의 그 범위를 적절한 수치로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적절한 수치로. 이해하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얘가 좀 높으면서 이 범위가 최대한 짧을 수 있게. 그래야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잖아. 이해하니?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건데, 처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 면적이 확률이잖아. 맞지? 면적이 확률이잖아. 그래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면서 이 면적이 0.95가 되게끔 0.95가 되게끔 확률이 0.95가 되게끔 잡은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1.96 그리고 여기가 1.96이야. 이렇게. 이건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면 알겠지. 그치? 그거 보면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만큼을 잡은 거지. 처음에 이만큼을 잡았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기호로 표현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1.96 이상 Z가 확률별로 Z가 1.96 이하일 확률은 0.95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해하지? 자, 근데 이거는 내가 표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한 게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거꾸로 표준화를 이제 풀어줄 거야. 표준화를 풀어줄 건데, 자, 얘는 마이너스 1.96. 그럼 표준화는 x바 마이너스 m 나누기 루트 m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 있지. 표준화를 다시 풀어주고. 맞아? 이걸 계산하는 게 z일 테니까. 맞아? 원래 우리 그 z가 앞에서 배웠던 거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근데 여기 시그마는 x의 표준 편차, m은 x의 평균이었잖아. 그지? 근데 당연히 x바에 대해서 표준을 하는 거는 x바에 대한 평균을 빼고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나눠야 되니까 요게 이제 z가 되는 거지. 이해하지? x바의 그 표준화는 당연히 얘랑 좀 다르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볼게. 그러니까 이걸 좀 이 안에 있는 부등식을 정리를 좀 할 건데,
전체적으로 얘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요 식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이럴 확률이 지금 0.95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치? 됐니?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평균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모평균의 범위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x바를 다 빼준다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1 확률이 0.95다 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 안에 부등식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정리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범위 있지? 요 부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거야. 요게 공식이야. 신뢰 구간이라는 공식. 외우면 돼. 알았지? 자, 일단 신뢰도라는 거는 믿을 수 있는 수치란 얘기야. 신뢰도 95%라는 거는 95%의 확률로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럴 확률이 0.9가 났다는 거는 확률이 9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맞지? 근데 당연히 확률이 95%, 신뢰도가 95%라는 거는 5%의 확률로 틀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95%의 확률로 믿을 수 있다는 건 사실 대부분 다 맞다는 얘기잖아. 그치?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모평균이 요거 이상, 요거 이하에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이해하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74 이상 m 값이 176 이하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그럼 95%의 확률로 얘네들의 키의 평균이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이해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평균을 대충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야. 말 그대로 추정이야, 추정.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95% 정도면 그래도 좀 많이 믿을만 하잖아. 이해하지? 그래서 요게 이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의 공식이라서 외워주면 되고, 이 공식을 조금 하나씩 뜯어보면 요 x 바라는 거 있지. 요 x 바라는 건 당연히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 오케이? 근데 앞에서 했던 표본 평균이랑 조금 느낌이 다른 게, 앞에서 했던 우리 vx바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었잖아. 근데 얘는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 평균이야. 하나의 표본에 대한 여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x바가. 왜냐면 우리의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요걸 조사해서 예측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요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신뢰 구간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이해하지? 응.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1.96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뢰 계수라고 할 거야. 요게 신뢰 계수야. 알았지? 요 Z축에 있는 요 좌표이지. 이걸 신뢰 계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당연히 뭐야? 표본의 크기. 개수. 표본의 크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겠지. 그치? 원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모표준 편차에서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걸로 나왔으니까, 그치? 모표준 편차인데, 원래는 공식대로는 모표준 편차가 맞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모표준 편차라는 건 여기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하고 있지. 그럼 모평균을 몰라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 수 있나? 모르지. 그치? 그래서 수학자들이 모표준 편차랑 표본 표준 편차를 같이 써도 괜찮다 라고 했어. 수학자들이. 괜찮대. 표본 표준 편차로 바꿔 써도 괜찮대.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하나 끄집어내서 여기서 표준 편차를 구한 거를 써도 괜찮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얘가 뭐 표준 편차로 주어졌는지 표본 표준 편차로 주어졌는지 전혀 상관없어. 그냥 표준 편차 갖다 쓰면 돼. 나와 있는 거 쓰면 돼. 알았지?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요 1.96의 신뢰 계수는 당연히 이거에 따라 달라져. 이게 우리가 신뢰도라고 하는데 요 0.9라는 요 신뢰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아까 우리 처음에 잡았던 게 요 면적이 0.95가 되는 그 좌표를 잡은 게 이거잖아. 마이너스 1.96하고 1.96. 이해하지? 그래서 이게 커지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얘가 작아지면 이게 줄어들겠지. 이해하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게 종류가 지금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99%에 대한 신뢰 구간. 좀 더 이제 높인 거야, 신뢰도를.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똑같은데 공식은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면 요 1.96이 2.58로만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1.96이 2.58로 좀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신뢰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요 신뢰 계수도 조금 늘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2.58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굳이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95%에 대한 신뢰도가, 그러니까 신뢰 계수가 1.96이고, 그 다음 99%는 2.58이다라는 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너네 요게 얼마인지 알고 있나? 모르지. 그치? 나 때는 다 외웠어. 0.3010 이렇게 외웠어. 로그 3도 모르잖아. 나 때는 다 0.4772다라고 다 외웠어. 아, 471이었나? 나도 가물가물하네. 다 외웠어. 나 때는 다 외웠거든. 마찬가지로 나 때는 이것도 다 외웠거든. 근데 요즘은 다 나와 뒤에. 그러니까 너네 이걸 안 외우는 이유가 뒤에 문제 뒤에 단 로그인은 얼마로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안 외우잖아. 마찬가지야. 똑같아. 얘도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뒤에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오히려 외우면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문제에서 로그인을 0.3010이라고 써도 된다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걸 버려서 0.3이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를 반올림해서 3이다 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리고 아니면 2.5다 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 뒤에 있는 걸 보고 그거 갖다 쓰면 돼. 알았지? 괜히 외우면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지? 그리고 문제에서 나올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문제에서 마지막에 문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절대값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0.95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95%에 대한 신뢰 계수를 1.96으로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반올림해서. 그럼 뭐로 쓰면 되는 거야? 요 1.96 대신에 2를 쓰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내가 처음에 이 신뢰 구간이 나온 그 시작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이제 유도를 했잖아. 근데 요 과정은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식을 다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라고. 여기서. 왜냐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95%랑 99% 딱 두 가지가 기본인데 나중에는 신뢰도를 알파 %라고 해서 이 알파를 구하는 작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해. 그러니까 처음 표준 정규분포에서 시작을 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게 면적을 잡았다. 이때 이 면적이 신뢰도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배 아파. 예.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어우씨, 갑자기 왜 배가 아프지? 왜 이러지? 여기 있네. 690번 잠깐 볼게. 자, 오늘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2kg인 정기분포 따른다고 한대. 표준 편차만 나와 있지. 그지? 못 표준 편차는 근데 나와 있어. 자,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중에서 400마리를 이미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 얼마? 400.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3.5래. 400마리 뽑아서 요거 목에 조사한 거야. 표본 하나를 뽑아서. 그지? 그러니까 X바가 얼마? 3.5란 얘기지. 그랬더니 평균이 3.5다. 이렇게. 자, 이때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의 평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저 공식 쓰면 돼. 그치? X바 3.5 마이너스. 자, 여기 나와 있지. 절대값 Z가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다. 95%에 대한 신뢰 계수가 1.96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3.5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0분의 시그마
얼마? 0.2로 나와야지. 됐어? 그래서 사실 이거를 시작 전에 너네가 이걸 풀기 전에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렇게 기호를 하나씩 써주는 게 좀 좋아. 다 모아놓으면 그냥 보고 여기서 다 대입만 하면 되니까. 요거 이상 그 다음에 3.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 분의 0.2 이하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계산은 좀 더러워. 어쩔 수 없이. 자 그래도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요거 한 번 빼주고 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맞지? 얼마야 계산하면? 20이지. 20분의 0.2 0.01 맞지? 20분의 0.2면 2 약분하고 10분의 0.1이니까 100분의 1이잖아. 0.01이지. 0.01 곱해봐 여기다. 그러면 샥샥 가니까 0.0196이지. 맞아? 그지? 그럼 여기 3.5에서 이거 빼. 얼마야? 3.4004 이상. 맞지? 그 다음에 3.5196 이하. 이게 답이지. 그래서 이 답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계산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조금 더러울 수밖에 없어. 알았지? 그 다음에 93번도 한번 볼게. 자,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 얼마? 100. 여기서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 x바가 100. 표준 편차가 20. 자, 여기서는 표본 표준 편차지. 그치?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다고. 그냥 시그마라고 써.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됐지? 자, 이때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의 모평균 신뢰도 구하래. 자, 이번에는 뭐야? 신뢰 개수가 2가 됐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보고 하는 게 좋아. 그러면 x바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그치? 루트 n분의 시그마 쓰면 되겠지. 이상 그 다음에 10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이야.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이건 좀 계산이 쉽네. 얼마야 이거? 2 곱하기 2 4 100 빼기 4 96 이상 얘는 102 이하. 104구나. 이렇게 맞지? 어렵지 않지? 내용은 좀 어려운 느낌이 있는데 막상 문제 풀면 되게 쉬워. 그냥 공식 대입밖에 없어. 패턴도 많이 없고 이게. 자,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의 m. 표준 편차가 얼마? 5권이라고 나왔지, 그지? 5권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n명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이 x바가 13.2권이다 라고 나온 거지. 이번엔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온대. 이때 n값 구하래. 자, 여기서 내가 공식 하나 설명 안 한 게 있어. 뭐냐면 봐봐. 이게 신뢰 구간이잖아. 근데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어.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간단해. 간격이야, 간격.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걸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해. 그냥.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x바 사라지지. 그치? 그리고 얘랑 뒤에 똑같은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당연히 2배가 나오겠지. 그치?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걸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럼 이것도 당연히 신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 얘는 지금 95%에 대한 신뢰 개수가 1.96이니까 이렇게 쓴 거고 99%면 얘가 2.5발로 바뀔 거고. 맞지? 그래서 이걸 기호로는 보통 L이라고 많이 쓴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게 N이지. 물론 지금 신뢰 구간에다 그대로 요것들을 다 대입해서 얘랑 비교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서 N값을 구하는 게 좀 더 편해. 빼면 어떻게 돼? 14.06에서 12.34 빼면 1.72 나온대. 맞아? 확실해? 믿어도 돼? 진짜? 그래? 1.7이네. 그치? 자, 1.72 신뢰 구간의 길이야 이게. 그럼 2 곱하기 자, 이번에는 신뢰 구간이 신뢰도가 99%잖아.
그때는 실내 계수가 2.58로 나와 있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x바 이걸로 계산할 거면 x바가 별로 필요는 없지. 됐지? 이걸로 계산할 거면. 자, 이걸로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나아. 그럼 2로 까면 얼마? 0.86인가? 맞지? 0.86이고 그 다음 소수점 이거 깔 수 있지. 두 개니까. 두 칸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86이고 그 다음에 얘가 258이래. 258.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분의 5래. 약분 가능한가요? 3으로? 진짜? 어디? 3배. 3배? 아, 이거 3배야? 그러네. 3배네. 오우씨, 그래. 이렇게. 3배. 딱 떨어지네. 루트 n 곱하면 루트 n은 3 곱하기 5니까 15. n은 얼마? 22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거야. 그래서 요 99번도 마찬가지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네. 길이 구하래.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얼마? 5mg, 맞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대. 여기서 생산한 음료 400병 중에서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 L을 구하래. 2 곱하기 얼마? 2.58, 그치? 얘 조금 이상하게 나와 있지, 그치?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게 나와. 0부터 요까지지, 그치? 요만큼이 0.495란 얘기야. 그럼 여기 반대까지 합치면 2배 하면 얼마야? 0.99가 나오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계산 때리면 돼. 됐어? 이거 얼마? 20. 워호! 4. 워호! 0.46에 24. 아이 쉣. 요거 2 까고 2로 하자. 2로 까면 1.29 나오겠네. 그치? 1.29. 됐어? 틀렸네. 왜 틀렸지? 아, 있어? 씨. 틀린 줄 알았네. 있구나. 별거 없지. 그냥 진짜 공식 대입만 하면 끝이야. 개 쉬워. 엄청 쉬워, 여긴. 702. 자, 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 표준 편차가 얼마야?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겠지, 그지? 그리고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이건데, B 빼기 A야. 저게 뭐야? B 빼기 A가? 길이. 그치,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얘가 지금 0.95니까 1.96으로 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2. 얘가 2 하래. 요거 구하라고. 까! 루트 n 곱해. 2 곱하기 5 하면 얼마야? 2에다가 298, 9에다가 3인가? 3.92. 그지? 3.92 루트 n 이렇게. 쉣. 제곱해. 하면 돼, 제곱. 얼마야? 제곱하면? 계산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얼마야? 이거 3.92 제곱하면 10 5.4. 그치? 뭐 이렇게 나온대. 그치? 얼마란 얘기야? 최소 16이란 얘기지. 됐지? 계산해야 돼. 이건 좀 더러워. 어쩔 수 없어. 그 다음 705. 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신뢰도가 알파 %라는 게 나왔지, 그지? 원래 95랑 95, 99% 두 개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알파 %라는 게 나왔잖아. 그래서 저거를 구하려면 이거를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서, 요거를 좀, 안 지웠어요, 일부러. 자, 오늘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했지, 그지? 이때 신뢰도 알파 %를 추정해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5래. 자,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여기가 실내 개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신뢰도를 모르니까 보통 실내 개수는 그냥 기호로 K로 쓰면 된다. 모르니까 그냥 K로 쓸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0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 얘가 얼마래? 25가 나온대. 맞지? 이때 알파 찾으래. 자, 계산해볼게. 샥샥 2 얼마 이거? 8 샥샥 샥
2분의 1이지. 맞아? K 얼마? 2. 자, 실내 개수가 2란 얘기야. 실내 개수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 이게 2라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겠지. 대칭이라 했으니까. 그럼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 면적이 실내도가 되는 거지. 얼마야? 0.96. 그치? 0.96이지. 0.48에 2배를 해서 0.96 이렇게. 근데 잘 봐. 지금 얘 뭐라 했어? 실내도 알파 퍼센트라고 했지. 그러니까 알파가 뭐야? 96이지. 96%. 오케이? 그래서 0.96 쓰면 틀린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한다, 얘들. 0.96이 쓰는 게 아니라 96이라고 써야 돼. 네. 퍼센트니까. 이해하지? 아니야? 그 다음에 708. 자,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할 때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한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래. 괜히졌네. 자, 우리 x바 마이너스 1.96. 아니, 지금은 99%니까 2.58로 쓸게, 그냥. 아니, 3으로 쓸게, 지금. 어차피 3이니까.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이게 신뢰 구간이지. 신뢰도 99%에 대한 신뢰 구간이잖아. 맞지? 자, 여기서 이게 사실 근데 원래 이제 아까 내가 그 과정을 좀 보여줬지.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봐. 다시 거꾸로 조금 갈 거야. 조금만 갈 거야. 전체적으로 x바를 빼봐.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n 마이너스 x바. 그 다음에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이렇게 쓸 수 있나? x바를 전체적으로 빼주면. 맞지? 그럼 거꾸로 가는 거야, 다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절대값 씌워볼게. 이렇게 쓸 수 있나? 됐지? 그치? 그럼 잘 봐. 이거는 공식이잖아. 공식이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확실하지. 확실하지, 그치? 그리고 얘가 지금 뭐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지. 빼고 절대값이었으니까. 맞지? 이게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확실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가 1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1 이하가 되면 얘가 1 이하가 되는 게 확실하지. 그치? 이해하냐?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건 확실하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1 이하가 되면 얘가 1 이하가 되는 거 맞잖아. 그렇지 않아? 얘가 1 되면 얘가 1 이하고. 그지? 얘가 1보다 조금 작으면 1보다 작은 거 맞잖아. 얘가. 이해하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 요거를. 됐어? 그러니까 요것만 좀 알면 그냥 이거 푸는 거는 개 쉽잖아. 얼마야? 3 곱하기 지금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5잖아. 그치? 얘가 1 이하래. 그러면 n 곱하면 15. 루트 n이 15 이상이야. n은 몇 이상? 225 이상. n의 최소값은 얼마? 225. 되게 쉽지? 요것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이것도 어렵잖아. 10번 쉬워.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옳은 걸 다 고르라고 나왔어. 잘 봐. 신뢰 구간. 신뢰 구간. 자, 일단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좀 써보면 공식은 이렇게 되지.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지금 신뢰도를 모르니까 신뢰 개수도 모르는 걸로 그냥 K로 이제 미지수 놨지. 자, 여기서 봐. 우리 아까 신뢰도가 그 면적이라고 했잖아. 맞지? 면적을 신뢰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커지면 신뢰 개수도 어떻게 돼? 커지겠지, 당연히. 맞지?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그럼 잘 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n이 일정하고 표본의 크기 일정하고 표준 편차 일정한 상태에서 신뢰도를 높이면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돼? 커지지. 값이 커질 거 아니야, 그지? 뭐 그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번에 신뢰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그다음 모표준 편차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n을 키우면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쉽지? 기억봐.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이건 둘이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신뢰도를 낮춘다는 건 얘를 뭐 하겠다는 얘기야? 작게 한다는 얘기지, 그지? 작게 낮춘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얘가 커지면 이게 어떻게 돼? 작아지지.
그럼 얘도 작아지고 얘도 작아지니까 전체의 값이 어떻게 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억은 어때? 맞는 말이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되게 쉽지? 기억 참. 자, 니은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한대. 얘 낮추면서 얘를 작게 하면 얘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근데 잘 봐. 얘가 작아지는 속도랑 얘가 커지는 속도가 어떤지를 모르지.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커질지 작아질지 알아볼라. 그건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지. 그치? 모르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그러니까 K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얘가 작아질수록 전체 어떻게 돼? 커지겠지. 디귿 맞아 틀려? 틀렸지. 쉽지 되게? 기억만 맞아. 응. 끝이야? 응. 자, 시작. 응.